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과 사법개혁이라는 키워드가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이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관련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을 앞서 이같이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며 나머지 2개 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보고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검찰로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건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었고 먼저 검찰 차원에서 파견 검사들을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개혁안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을 문제로 포함한 검찰청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업무 수행 방식에서도 인권 보장을 중요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 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을 보장하고 기수 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 조성 등 개혁을 추진했다는 방침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검찰이 내세운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검찰 압박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검찰이 꼬리를 내렸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보면 형사, 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등의 내용이 청와대 및 법무부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압박이 결국 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부인의 검찰 소환 방식이 오늘 갑자기 비공개 방침으로 바뀌어 의아했다. 앞만 보고 달린 수사팀 입장에선 맥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미칠 게 없다는 반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엔 특정 분야에 대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 주장대로 특수부의 이름만 없앤다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짜범죄, 선거범죄, 방위 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가 허용됩니다. 이 부장검사는 정부가 진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려고 한다면 당초 정부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부실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형사, 공판부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엔 검찰에 대한 검찰 형사부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형사부가 단순히 사람 숫자만 늘려준다고 강화되는 것이냐? 법이 통과되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국민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중보호막이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은 이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특수부 축소 발표는 조직과 인력의 이동일 뿐 불가역적인 개혁이 아니다.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여권 공세를 검찰이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 방침은 이미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검찰이 추진해왔던 내용이라고 보면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검찰 개혁할 테니 조 장관 관련 수사에 간섭하지 말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시각이 오가는 가운데 사법개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개혁안을 윤 총장이 내놓은 것은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추진하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와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은 조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중 누구 하나가 완전히 끝장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은 도저히 메울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과연 두 사람이 협력하면서 소위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조 장관 일가는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데다가 조 장관을 비롯한 일가족 전체가 이런 혐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든 물증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중입니다.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열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중이고 반대 성향 시민들도 이를 보다 못해서 조 장관의 파면 및 구속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중입니다. 완전히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뚝심 있는 행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